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들 네컷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우 아백, 전원책 변호사,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성은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 김영환 씨 전화 연결도 해봤는데요. 뭐 관련해서 통진당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려오신 만화부터 한번 보시죠. 네. 통진당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8대1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끝나고 나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정희 전 대표는 어제는 광주, 오늘은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그 민주화 성기를 뭐 순례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하는 얘기들이 이 두 쪽이 다 비슷비슷하고 간략해서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글자 정치 시대입니다. 전부 두 글자예요. 네. 종북, 그래서 해산. 네. 그랬더니 이 통진당 쪽에서는 헌재를 보고 권력, 예. 시녀,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가 앞에 가서는 유신, 네. 독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이제 아마 그래서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보겠습니다. 이 관전자인 이 나대로가 방패, 퇴장 이래가지고 좀 제발 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네. 물러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크리스마스 날 뭐 방을 뭐 조용히 일단은 뺐습니다. 저희 채널A 기자한테는 뭐 촬영하지 마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정희 전 대표는 보니까 뭐랄까 좀 민주투사 마케팅을 하는 걸 아닐까요? 저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화 성지를 계속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에 안 간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우리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네.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으로 전복시키려 했다. 네.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고 헌법을 파괴하려 하면서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네. 정당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이제 요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입니다. 네. 요지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그 통합진보당 세력, 그리고 그걸 비호하는 제야 세력들이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그 목적과 활동, 이 행태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방구의 사과 한마디 없이 네. 이렇게 지금 민주성지라는 데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자기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를 하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시녀적 활동으로서 우리를 해산시켰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게 동조하는 제야 세력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저는 참 갑갑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그 적시를 했다시피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의 그 개념 아래 예. 부득이하게 해산을 시킨 거예요. 네. 우리 체제를 파괴를 하려 하는 그러한 그 적대 세력까지 우리가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네. 이제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 헌법재판소가 적시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근데 그 왕재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간첩 활동 외에도 폭력으로 전복하려 했던 이 아로 사건, 네. 이에 대해서 그게 그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최고법원이 판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일단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 우리는 이런 부분 앞으로 개과천선에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전혀 그런 점은 없이, 예. 다만 우리는 탄압받고 우리는 민주주의자고 이렇게 우리는 진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진보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진보주의 그리고 보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지금 서구의 진보주의라면
뭐 주요 이념들이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 네. 이걸 중심으로 한 이념들이거든요. 지금 통합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서 이미 이제 주사파까지도 가 있는 네. 주사파는 사실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과도 동떨어져 있는 광신도 이념이에요. 네. 그래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념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 네. 언론도 이 진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자칭 진보라고 하든가. 예,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불러준다든지 네.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 세력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진보 세력을 세우려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짜 진보죠. 그걸 좀 그건 구분을 뭐- 좀 해야 된다. 그건 이런 얘기하려면 말씀. 굉장히 예, 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이건 진보와는 완전 거리가 먼 세력이에요. 예. 지금 그런데 뭐 아이간 통진당 전 의원이 전 의원들 5명이 그 여야 의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답니다. 우리는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메일을 다 보냈다는데,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북한은 또 송년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삽살개 미친 개 같은 검경을 내보라 쇠고랑을 채웠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통진당과 그다음에 이제 전 통진당하고 네. 북한하고 직접적인 연계 활동을 한 것이 네. 이번에 이제 헌재 재판소에서의 판결로다가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네. 대신에 통진당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 예. 북한식 사회주의하고 똑같다. 네. 북한에 그래서 종북 좌파라.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이제 네. 이론적으로 볼 때, 예. 당연히 볼 때. 이런 걸 본다면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진보의 개념하고는 전혀 엉뚱한, 네. 전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김일성식 사회주의를 내세운 것이죠.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중간 목표 단계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연계 관계가 이번에 이제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석기 재판이 네. 남아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종북 이 김일성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 단체 이 정당이 네.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남조선 혁명 역량을 완성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배한 목표가 이 지하 단체를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정당체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수십 년간 해방 이후 계속 해가지고 통진당으로 해서 정당이 여의도까지 했는데 진출했는데 이번에 이제 해산이 되니까 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민주화 성지 이렇게 하는 거 다 지금 우리도 이게 논평을 오래 했습니까?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히 이 전통진당 세력들의 정체를 알려야 할 절대절명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서는 아예 언론에서 무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솔직히 진보가 뭔지 민주가 뭔지 아주 제대로 알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게 자꾸 민주화 성지 순리하고 뭐 탄압받고 있다 무슨 뭐 이상하게 막 절하고 다니고 말이죠. 이러면은 솔직히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또 야권의 정치 인사들도 뭐 민주국가에서 정당 해산할 사례가 없다는데 이게 예. 누구 말이 맞은 거야? 오히려 국민들한테 상당한 착각을 준다. 그래서 음. 아예 이런 언론의 보도를 일정 기간 상당한 아주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책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는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꾸 알겠습니다. 보도해지니까 예. 노이즈 마켓 이런 거 아니냐. 아.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민주투사연을 지금 자처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패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뭐 그쪽 입장에선 당연히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회 현상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100% 찬성을 받는 일은 없거든요. 네. 어쨌든 통진당도 2, 3%의 지지를 받았었고요. 네.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20% 초반이 찬성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정치적인 세력화하려는 노력은 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막무가내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진보다, 종북좌파가 아니다, 민주적인 투사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그런 헌재 판결에 우리는 투쟁이 아닌 조용한 항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를 계속 지지해달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헌재에서 네. 종북 좌파로 정당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해산해야 네. 된다고 결정을 한 거니까 국민들이 좀 더 지혜롭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20%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해산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그게 이제 20몇 % 정도 되는 거죠.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원래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자주파, NL, 네. 그리고 평등파, PD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뭐 자주파, 평등파는 운동권에서 부르는 얘기고, 네. 언론에서는 이제 NL 혹은 PD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 PD는 그 정의당 세력으로 떨어져 나갔거든요. 네.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그 파가 대단한 치열한, 알력을 많이 네, 가지고 네. 있었어요. 특히 열린우리당이 그 출범을 했을 무렵에는 네. 그 예컨대 이제 자주파는 열린우리당과 결속을 해서라도 네. 연대를 해서라도 이 정치적 참여를 넓혀서 네. 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자기들 원하는 쉽게 말해 이번에 헌재에서 나온 대로 그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했고 평등파는 그렇지 않다. 예, 우리는 그렇죠. 예. 이제 이 고유의 주장을 계속 해야 된다. 예, 근데 보편적 복지 이론이라든가 이제 거기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쉽게 말해서 평등파 NL이 그 떨어져 그 독립을 해서 그 통합진보당으로 기능을 하면서 이 소위 아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아로 사건이 터진 것은 사실 잠복되어 있는 게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전에도 계속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는데도 아무도 그걸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했는데 잠복되어 있는 것이 불거져 나온 거예요. 예. 폭력으로서 그 소위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려 했고 최종 목표는 북한식 사회주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적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세력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걸 두고 독재다 혹은 그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정치적 제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 제기를 한다는 것은 대체 정당을 어떻게든 만들고 네. 그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해서 다시 의회에 진출하겠다. 또 우리 사회에서 그만한 그 세력을 이제 또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지금 법으로서는 대체 정당을 막고 있고 또 유사 정당을 막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그 강령을 뭐 일정 부분 약간 순화를 예. 시키고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고 또 그 최근에는 그 이제 언론에 은근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제야 정치인들 중에서 몇몇을 새로이 규합해서 마치 새로운 정당 실험 만들겠다는 지금 것이거든요. 제3의 진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거죠. 지금 국민 모임으로. 예.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정동영 전 예. 장관 이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정동영 전 장관은 나는 그쪽 세력과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고 봐요. 예, 일정 부분 뭐 거리가 이건 있다고 검토를 보는데. 해서 참여 여부를 27일 날 결정한답니다. 네. 예, 어떻든 이번에 만에 하나라도 그 대체 정당을 만들 목적이라면 네. 이건 법으로서 다시 엄단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 모임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뭐 이정희 전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 이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예.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정희 대표가 어느 이름으로 된 정당이 됐든 간에 네. 가서 네.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지향점과 네. 또 이정희 전 대표가 보여주는 실제적인 정치 활동이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적에는 네. 사전 예방적 조치에서 그 단체의 활동을 정지시키든가 아니면 이정희 대표가 법적인 그런 위반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전 예방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이석기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란 음모가 됐든 선동이 됐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안보의 개념이 사전 예방적 개념이고 굉장히 포괄적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넓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국민 모임은 어쨌든 더 넓잖아요. 이게 바운더리가. 그래서 이제 국민 모임이 현재는 이제 딱
결정된 어떤 그 정치적인 결사체로 등록은 안 돼 있고 네. 현재 추진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추진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네. 이 국가 이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그 이 제2의 제3의 통진당의 유사 정당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련 네. 조치들을 잘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병님 지금 통진당 전 의원 그리고 이정희 전 대표도 18대 의원을 했잖아요. 네. 의원연금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안 받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의원연금 가지고 아직 의견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게 원칙은 국회의원 하루를 하더라도 130 주도록 돼 있었죠. 예, 120만 원을 받기로 과거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5세 네. 이상으로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선별적으로 보든지 네. 만약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종북하는 국회의원을 연금을 줄 수는 없다. 이런 부수 조항이 나오게 된다면 가려서 줄 수 있는. 근데 아마 그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예, 지금 65세 이상에 주도록 되어 있죠. 이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8대 이전의 의원들이라도 65세가 안 된 분들은 앞으로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정희 씨가 65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못 받게 되는 예, 거죠. 어쨌든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이 새로운 진보 세력이 정당을 만들고 과거의 통합진보당 세력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번에 문제가 됐는가 하면 바로 김정일, 김정은을 두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8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네. 국회 이번에 5명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헤아려 보면 더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확인한 것만 8분인데 네. 문제는 이제 새로운 진보 세력을 만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네. 북한이 3대 세습을 비판을 하고 네. 나는 북한 체제를 수정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분명히 수정하지 않는다. 이정희 씨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는 네. 김정일, 김정은의 이런 독재 체제와는 거리가 먼 세력이라는 것을 네. 국민들이 확실히 밝혀줘야만 국민들이 그걸 수긍을 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들 종북 아니냐 물으면 종북이 문제가 아니고 종미가 문제가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답변이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 세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남은 주제들